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이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네요. 네,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, 빠릿빠릿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속보가 있어요. 이런 내용 있고,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 관련해서 뭐 건설주라든지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다. 그 정도 오늘 장 생각해 볼 수 있고. 그리고 이제 상장사가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가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590 590개의 실적을 분석했을 때 영업이익이 27% 증가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이제 결국 실적 장세로 넘어갈 텐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.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들 여기 590개 회사 분석했을 때 영업이익이 36조 4천억 원 해서 27%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가스 뭐 흑자 전환했고 운수창법은 코로나 수혜를 보는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자 지속되고 있다. 라는 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뭐 이익이 감소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일시적인 감소로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본다면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음식료품은 지금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곡물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식료품 관련된 거 관련 그 업종을 좀 주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개장전 이야기에서 지금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손정희 씨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. 현금을 굉장히 뭐 이거는 오늘 당장 나온 기사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며칠 전부터 지금 일단 실탄을 굉장히 확보한 상황이다. 이분이 뭐 쿠팡에도 투자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부분이 어요 그런데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. 좀 조심하고 있다.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백신의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고점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흔들 수가 있어요. 결국에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GM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GM이 빠져나가면 현대기아차의 독과점 구조가 거의 독점으로 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냥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가 급등의 증시 대기 자금 이달에만 10조 불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의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. 유동성이 풍부한데 과연 이 유동성이 언제 강력하게 땡겨지면서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. 과거랑 많이 달라졌어요.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자금력으로 뭐 시장을 뭐 부양하기도 하고 있는데 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애매한 구간보다는 크게 한번 흔들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흔들면서 빠질 때 이런 대기 자금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훅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빼졌다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고 하여튼 현재 위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이러한 큰 움직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좀 대기를 해놓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토스 증권이 나온대요. 토스 증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토스뱅크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. 그래서 뭐 아직 그렇게 긴 당장 이 부분이 이슈화 될 걸로는 보이지 않냐면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슈화 될 수 있다. 그 정도만 생각해 놓고 지금 당장 증권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공모 청약이 뭐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. 이런 식으로 내용인데 이것보다 조금 표로 잘 정리된 게 요거 지금 보시면 뭐 요렇게 뭐좀 배정이 뭐 긍정적으로 뭐 개선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공모 청약 같은 경우는 근데 공모 청약해서 물량을 배정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뭐 물량 자체를 적게 받는 부분이라 저는 정말 돈 많으신 분이라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 흐른 다음에 오히려 매매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개편 방안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마감했어요. 뉴욕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거든요.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빨간불 들어오다가 이렇게 꼽아버렸어요. 거의 이런 식으로.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 기준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뭐 됐다라는 거. 지금 백신 기대감도 뭐 꺾은 락다운 뭐 우려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. 백신 이야기 나온다고. 그래서 지금 잔소리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. 그리고 뭐 그런 가운데서도 뭐 뉴욕 증시에서 상승 뭐 이익이 코로나 덕분 회사도 있고 이렇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관련 회사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래픽카드 관련된 종목들,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. 여기 보시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어요. 드론 관련해서 살짝 움직였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그래픽카드 관련으로 요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. 약간 좀 차트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. 하지만 어쨌든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. 그렇게 누군가 피해를 보면 또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가 분명 우리 사회 속에서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체크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코로나에도 못 뚫고 질주, 뭐 니콜라 로즈타운, 뭐 로즈타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따로 또 찍기도 했었죠. 그리고 뭐 테슬라도 올랐고,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다. 그리고 하락에 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.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? 테슬라 S&P 500 편입 소식이 있다 보니까 뭐 한번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상장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 테슬라 주가 움직였으니까 좀 변동성 오늘 나올 수도 있다. 다만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테슬라 관련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뭔가 차트가 애매한 상황이라 어쨌든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. 증시 사실 뭐 딱히 많이 살펴볼 건 없어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양봉 한번 때려놓고 음봉으로 조정 주면서 그냥 무난한 흐름 진행 중이고 5일 이동평선 훼손 안 했다라는 거 그 정도. 그리고 뭐 훼손해서 들어오더라도 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. 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 여기 요 고점 라인에 요 고점대에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이걸 유동성에 의해서 뚫긴 하겠지만 이거를 뚫고 못 뚫기 전이건 어쨌든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게 점점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좋은데 매매하기는 까다로워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린 요 라인을 요 추세 뭐 다시 기어들어오진 않고 있어요. 여긴 기어들어오지 않고 있고 다행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위험이 있었는데 어제는 다행히 좀 깔끔하게 움직였어요. 캔들이 분봉상 깔끔하게 움직였고
그리고 850에 대한 부분도 돌파를 해놓고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. 오늘 살짝 850 이탈할 수 있지만 이제 850을 좀 더 위로 가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아무래도 어쨌든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시가가 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최근에는 또 미증시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기도 하는 우리 시가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시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. 어쨌든 이 선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. 여기서 이런 식으로 850 살짝 깨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게 긍정적일 수 있고 코스피 흐름에 따라 조금 더 따라 움직이면서 한번 900포인트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어쨌든 코스피랑 같이 크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매매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서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좀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. 물론 대형주는 지수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. 그런 부분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. 지난번 방송이랑 뭐 그 이야기 이렇게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짧게 영상 찍게 됐어요. 어쨌든 그렇고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차 운전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